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십성의 그 심리 분석에 심리 관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그 총론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것은 십성 중에서 그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따집니다. 즉 말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를 따지는데, 이 연간입니다. 연간에 있으면은 아버지, 연지에 있으면 어머니, 이렇게 월간과 월지에 있을 때 형제 자매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일지는 배우자를 보고 시지는 자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변함이 없고 고정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견급제, 식신이라는 요럴 때 사용할 때는 서로 관계를 이렇게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비견이라는 것은 비견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와 같은 거죠. 나와 같은 거, 같은 오행, 같은 오행에 여기는 음양이 같고 여기는 음양이 다른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은 결국 나와 오행이 같다는 말은 나와 같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형제, 동료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또 동료, 같은 자기 동료. 그런데 급제는 성별이 다르겠죠? 성별이 달라요, 성별이. 그래서 내가 남자일 때 자매가 된다든지, 이복 형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쟁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 기본적인 요 정도는 알면 되겠습니다. 더 깊은 것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식신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을 하는데, 이 식신은 둘 다 자식을 뜻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식신은 상관 둘 다 자식을 내가 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후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배라 할 때는 남자의 경우도 내가 생해주니까 제자, 후배 제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성은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 건데, 이것은 음양이 같으면 편제요, 음양이 다르면 정제인데, 특히 이 남녀 불문하고 편제가, 여기 보면 부친성 여기 있죠. 여기 편제. 편제가 아버지를 뜻합니다. 편제가 아버지를 뜻해. 아버지의 사이를 뜻해.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이 척이라고, 정처가 아니고 척, 애인 이런 거. 정제는 본처를 말, 본처, 자기 본부인.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시모, 시어머니를 정제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를 극하게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인데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죠. 이때 이것은 둘 다 편관이든 정관이든 둘 다 자식을 뜻하는데, 남자 기준으로 할 때 자식이 되겠습니다. 여자 기준으로 할 때는 식신을 보고 보통
이 여자 기준으로 할 때 식신을 보고 남자 기준으로 할 때는 자식을 관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볼 때는 평가는 남자 애인, 또 정관은 여자 기준 볼 때 남편을 뜻하지요. 근데 사주에 정관이 없더라. 정관이 없으면은 평간도 남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인, 나를 생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은 결국은 계모. 편인은 정이 아니고 편인은 계모나 이모를 말합니다. 근데 정인은 모친 아니면 선생님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요 내용은 앞으로 수시로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주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어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신책에 보면은 96쪽에서 대인관계 표의 99쪽까지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 그냥 따지고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십성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면은 이제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응용을 하는 길입니다. 자, 응용합니다. 응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는 대인관계의 응용을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끝냈고, 자, 어떤 사람이 사주를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부한 사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주를 자꾸 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예제를 줬기 때문에 그 스님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먼저 남자의 경우라고 먼저 한번 말하고 있어요. 남자의 경우다.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의 경우다. 이렇게 놓고 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관계를 따지고 봅니다. 이제 자, 차근 들어봅니다. 자, 십성의 대인관계 응용편인데 이 정축이란 글자를 보면 이것이 나고 이것이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 이게 나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것이 토입니다. 토인데 음토예요. 또 요것도 오늘 양토. 요거는 음하. 음수. 요는 양금, 그죠? 양금. 이거는 양수라 되어 있네요. 양수. 이건 양금. 자, 이걸 보고 연습을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죠?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손에 다르면 상관. 여기 보면 나와 같은 동기가 있죠? 나와 같은 동기는 뭐라고요?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여기에는 보니까 나를 극을 하네요. 나를 극을 하면 관성이라고 했죠.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면 평관. 이건 정관. 이해되시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정관이
요거는 정제잖아요. 하급금 하는데 음량이 바뀌었으니까 정제. 요거도 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사주를 가지고 이제는 여기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 한번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화잖아요. 여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식상이고 요거는 재성이고 이거는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주가 식재간이 말하면 아까 전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배웠죠? 인성과 이건 비경급제입니다. 비급이 많으면 인비가 많으면 인성과 비급이 많으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걸 따지고 보면 숫자가 너무 많은 걸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얼핏 봐도 이 화는 나와 같은 화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화에다가 오화가 하나 있어요. 나를 도는 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식상은 식신은 상관은 여기 식신이 하나 있네. 상관이 있네요. 축토와 술토가 있네요. 축토와 술토가 있어요. 재성은 뭡니까? 내가 그걸 하는 게 금이죠. 금이 양쪽에 있어요. 경금이 두 개 있어요. 경금이. 그렇죠. 자, 이번에 관성을 볼까요? 나를 그걸 하는 게 수잖아요. 그게 임수와 자수가 있어요. 자, 이래 보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글자 중에 무려 6개가 이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약하겠죠. 내 힘이 많이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주를 타고났다. 그래서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주에 필요한 것. 필요한 글자는 시급히 필요한 글자는 목과 가이다. 대신에 이 목을 보고 필요한데 이 목을 그걸 하는 게 있잖아요. 목을 그걸 하는 것이 금이 나빠요. 화를 갖다가 필요한데 화를 그걸 하면 나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쁜 거예요. 중앙쯤 있는 토는 중앙쯤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 수옥화 금금은 나빠. 토는 중간쯤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전체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요거는 세목표니까 뭐 중간쯤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볼 때 금과 수는 나한테 나쁘다고 봤잖아요. 자, 금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게 금수예요. 금이에요. 금. 금수. 나는 화인데 형제자매는 뭐예요? 수와 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가 나한테는 여기서 보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좋지 않은 관계였다. 즉 말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사주에서 볼 때 이 연은 어릴 때 말해요. 유년기를 말해요. 유년기. 요거는 청년기, 이거는 장년기, 이건 노년기인데 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도움 못 받았으니까 어렵게 컸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컸어. 부모로부터. 아버지한테 큰 도움을 못 받았다. 또 어머니는 나한테 평간적인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정제 역할을 했다. 정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제는 나를 관리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갖다 관리를 해. 나를 관리를 하니까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관리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날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실 아버지는 나한테 짐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짐이다. 정제인데 정제가 볼 때는 아까 저게 꼼꼼한 관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약하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꼼꼼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약할 때는 그것이 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관리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보니까 내가 약한데 아주 약한 불 좀 있으면 막 넘어가려는 이 어려운 와중에 어머니가 물처럼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끼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나한테는 완전히 그냥 무서운 존재예요. 음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폭군 같은 사람. 어머니는 내한테 굉장히 나를 갖다 그냥 시달리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펴두게 그런 관계였어. 여기 부모가 둘 다 안 좋은 관계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금생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한테 좋은 관계라는데 나는 아버지가 관리하기 어려운데 아버지는 엄마를 도와줘요. 근데 엄마는 그 도움 힘으로 나를 확 그걸 하니까 나는 죽을 맛이에요. 네.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형제자매는 한 형제는 나를 바로 수국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를 확 그걸 해요. 근데 이 정과는 합리적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한 형제는 사사건에 따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규율도 지키라니까 내가 피곤하지요. 그런 형제가 나를 그렇게 다 아마 형님 중에 그런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런 형제가 나를 갖다 피곤하게 하는 정관적인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또 근데 이 형제는 나와 같은 형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와 같은 형제가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반만 섞였네요. 한 형제는 나한테요. 이 형제는 나한테는 힘이 되고 이 형제는 나한테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토가 배우자가 됐네요. 이때는 배우자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여자 사주에 뭐 이 관성만 남자 배우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남자 사주거든요. 남자 사주에서 보면 여자는 재성이 하급금 재성이 이 여자잖아요. 근데 재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성이 큰 내한테는 재성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결혼 전에는 이 재성들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파생토 하니까 이 사람의 배우자가는 뭐냐면 배우자를 굉장하게 아껴요. 도와주는 관계에서 내가 막 힘은 없지만은 배우자한테 막 이렇게 도와줘요. 그 도와주니까 사실은 나는 힘이 빠지잖아요. 힘도 없는데 힘을 주니 빠지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나로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요. 이 배우자 날 요구하는 사람이라 내가 줘야 돼. 힘도 없는 내보고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힘이 더더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오행의 좋고 나쁨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런 데도 괜찮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할 때야 뭐 내가 좀 빼주면 뭐 괜찮지만 약할 때 자꾸 달라가니 내 힘이 없어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느냐. 자식도 사실은 상관이거든요. 자식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삐까삐까하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막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자식도 화생토하니까 내가 이 자식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 자식도 내한테는 참 힘든 존재예요. 왜? 너무 약하니까. 약한 사주는 다들 버거운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이 세상 모든 이 대인관계가 다 버겁다는 거라. 오직 나를 도와주는 거는 이 월지에 있는 이 형제인데 이거 하나 이 사주에 의지하고 있어. 이 하나. 목이 없으니까 목을 기다려야 사는데 이 목이 없고 요 하나 가지고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돼. 그것도 지지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형제로 잡아야 되는데 이 궁이 나중에 또 이 전체의 역할을 할 때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극궁이라고 합니다. 월지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 잘 잡은 것은 월지를 하나 차지했다. 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월지는 무의식을 뜻합니다. 무의식. 이 월지의 힘이 모든 글자에 다 미칩니다. 월지라는 것은. 그래서 월지를 무의식을 한다. 일가는 내가 내 스스로가 표현해 드러나는 내 성품을 말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있네. 그래서 월지를 보고 우리가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에 힘을 미친다고.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이 월지에 덕했으나 옆에서 엄마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걸 그냥 그걸 했고요. 그게 엄마가 나이 밖을까지 좌지우지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클 때게 아마 엄마한테 주눅 들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막 힘들게 막 클 때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가.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하면 성품을 갖다가 조금 얘기해드리면 옆에 있는 정관이 합리적인 생각과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과 있고. 그래서 형제로 논할 때 이렇게 이제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를 이렇게 용도 논했지만 이 마음은 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다루려고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밑에가 만약에 정묘나 정묘 인성이 왔다 인성 좀 왔다 하면 참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수명도 장수하고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정관과 이게 왔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저 사주에 하나 이제 사례로서 내가 얘기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법관을 지낸 사람의 사주입니다. 사주고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법관이 된 거예요. 다행히 오가 월진 차지해서 요 힘으로 그래도 된 거라고요. 이 오가 썼다라면 이 사람은 법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축이 또 원진이 되잖아요. 원진사에 있어서 아마 배우자 강력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하고 배우자 유지하기에 유지비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관리하기가. 법관 생활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뭐 자기 집안 어른으로 봐서는 돈이 없는 집안이니까 아마 팔리 갔겠죠. 어세 보면 뭐 법관 되고 나면 돈 많은 여자한테 팔리 가잖아요. 그럼 팔리 가는데 자기 월급은 그렇게 많이 못 받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상가니까 돈 팡팡 쓰지 이러니까 항상 힘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어찌어찌 하시다가 아마 비명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참 그런 사주인데 어찌 보면 머리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법관이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사례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갖고 운하고 이렇게 보면 딱 맞거든요. 돌아가신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례로서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의용으로 제가 처음부터 자꾸만 이분의 사주를 얘기를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이 고인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으면 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 스님 입장에서 개운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뭐를 했으면 안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목이 없습니다. 이 목이 여기서 인성이거든요. 인성은
신약 사주에서 인성은 필히 있어야 될 사주가 없으면 목숨이 없다는, 목숨 작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자기 자신이 기도를 굉장히 들어서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마 이분 배우자 되시는 분은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인데 본인은 불교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큰 믿음은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부처님이나 뭐 안 되면 뭐 참 기독교 하나님을 믿든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마음을 다스렸으면 그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좀 급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정제가 이렇게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보고 다음에 다른 사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주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 나온 겁니다. 책에 신책 100페이지 나온 거네요. 갑술. 그 다음에 을해. 그 다음에 병호. 그 다음에 가호. 네. 자, 이런 사주가 있다 합시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짧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또 소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